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보험 환경 등록과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도안을 다운받아 보기 바랍니다. 자, 아이큐브 프로그램을 열고요. 채움전자 배문주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책을 갖고 온 친구들은 244쪽을 펴면 될 것 같네요. 인사급여 관리에 가서 기초환경 설정을 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사회보험 환경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 환경 등록은요,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보험 환경 등록을 이렇게 등록하시오라고 해서 이제 건강보험과 여러분들 이제 4대 보험에 대해서 이론 시간에 또 배우게 될 건데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4대 보험입니다. 이 4대 보험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때 이제 이 금액을 제하고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정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다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고요. 여기 건강보험이 6.86, 장기요양이 11.52 이렇게 되어 있죠. 국민연금도 가보면 국민연금이 9%인데 9% 중에 반 4.5%는 개인이 부담하고요.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부담률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학연금을 내게 되는데 사학연금은 다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산재보험에 가면 여기 화면에서는 이제 고용보험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고용보험이 0.8%, 그렇죠. 그 다음에 실업급여는 1%, 그 다음에 고용안정사업급여 그 돈은 0.15%,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비는 0.1%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사업자, 회사가 내도록 되어 있고요. 0.8%만 개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맨 끝에 보면 산재보험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산재보험률 0.6%, 산재부담금률 0.05% 해가지고 이것도 다 이제 이미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 이 사회보험 환경 등록 이제 요런 메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저 손대지 않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메뉴라는 걸 알게 되면 됩니다. 만약에 2022년도에 법이 바뀌면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때 자동으로 다 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메뉴 갈게요.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로 가겠습니다. 인사급여 환경 설정은요, 이게 회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 회사가 다르고, 옆집 회사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맞게 다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채움전자는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화면이 조금 더 작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가 더 많이 보이면 좋겠네요. 선생님 조금 줄여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보일 거니까. 요렇게 갈까요? 네. 자, 이 회사는요, 먼저 직종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직종은 4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직 한번 해볼게요. 사무직 확인 누르고요. 기속 월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급여가 만약에, 1월 1일자부터 우리 회사는 급여를 계산한다 이러면 당월이 되고요. 만약에 급여가 25일자로 계산한다 그러면 전월이 됩니다. 왜냐하면 25일자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26일 근무한 것도 다음 예를 들어 10월 26일 날 근무한 걸 11월 월급에 주기 때문에 11월 월급 안에는 전월인 10월 월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1월 1일자부터 주는 회사는 당월, 그 전달 25일자부터 계산하는 회사는 전월 이렇게 넣습니다. 이 회사는 그 급여 기속월을 당월 기준으로 하면 시작일이 1일이다. 시작일 1일 되어 있죠. 그래서 당월 선택하고 확인, 시작일은 우리가 입력하면 됩니다. 1일 하고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생산직은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당월 해준다. 그럼 당월 1일 이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장직은 우리가 요거를 전월하고 확인, 뭐 예를 들어서 25일이다. 그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사무직 선택하고요. 오른쪽에 이 화면은 이제 사무직에 해당하는 화면입니다. 자, 입사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사자는 요 기준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눌러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입사자가 예를 들어서 언제 입사하든지 간에 월급을 주겠다. 한 달치를 다 주겠다. 그럼 월이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11월 10일 날 입사했다. 그럼 9일까지는 사실 월급 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10일부터 계산하겠다. 그러면 1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월일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입사한 지 월급날 계산할 때 입사한 지 20일이 지났다. 그럼 한 달치 다 줘도 안 될까? 근데 입사한 지 5일밖에 안 됐네? 그럼 한 달치 다 주면 좀 아깝지. 이럴 때 이제 월 1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번에 월 1을 만약에 넣게 되면 여기다가 우리가 20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 말은 20일 요번 달에 입사한 지 20일이 지나서 급여를 받으면 한 달치를 다 주고요. 20일이 되기 전에 입사를 했으면, 그러니까 입사한 지 20일이 안 됐으면 1할 계산해서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른쪽 여기 우리 책에 보면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할 계산해서 지급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월일이 아니라 요거는 1할 계산하면 1해가 확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기준일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1할 계산 예를 들어 월급을 30일 날 받는데 이 사람이 입사하고 월급일까지 5일밖에 안 지났다. 그럼 5일치만 받는 겁니다. 자, 수습직. 이거 수습직은 여기 수습직 한번 찾아볼까요? 신규 입사자는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두고 급여의 70%를 지급한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습직을 3개월로 보겠다. 그래서 수습직 급여는 1할 계산을 하든 여기에 보면 여기 밑에 나옵니다. 수습 시작과 종료되는 월의 급여는 1할 계산해서 지급한다. 그러니까 급여 계산은 1할 계산하고요. 지급률은 몇 프로로 하냐면 아까 70%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70 하고 적으면 자동으로 70%. 다른 사람 급여 계산에 70%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퇴사자는요. 여기에 보면 퇴사자인 경우 20일 이상 근무하면 월할 계산하고요. 20일 미만 근무하면 1할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겠죠. 입사자하고 요걸 더블 클릭하면 월이 있고 1이 있고 월 1이 있는데 이번에 월 1을 선택하고 뒤에 날짜를 22일 하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일을 이 사람이 우리 급여일이 11월 30일이다. 그런데 퇴사를 언제 했냐면 11월 25일에 했다. 그러면 20일이 지났죠. 그럼 한 달치 월급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급일이 11월 30일인데 이 사람이 11월 3일 날 퇴사했다. 그럼 3일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경우 한 달치 다 주면 회사가 좀 아깝겠죠. 그럴 경우에는 1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요 퇴사자 급여 계산과 입사자 급여 계산은 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여세액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얘도 더블 클릭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상여금 줄 건데 상여금은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할 때 무조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하겠다 하면은 요걸 선택하고요. 아니다. 이 사람 입사일 기준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10년 장기 근속을 하면 상여금을 주는데요. 장기 근속금. 이제 그런 경우에 입사했는 날짜부터 10년이 지나야 10년이라고 보겠다. 인 경우에는 이제 입사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다. 우리는 3월 1일 기준으로 10년 계산하겠다. 그럼 기준월이 되고요. 아니야. 1월 1일 기준으로 10년 계산할게 하면 당해연 1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당해연 1일 하고 넣어 볼까요? 놓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비과세율. 외국인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죠? 그 외국인은 세금 안 낼 때 이제 몇 프로로 뭐 계산을 하느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설명이 없고요. 자, 이번엔 쭉 이제 여기 근속 기간 계산 기준이라는 거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근속 기간을 10년 근속을 잡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입사일 기준으로 할 거냐, 뭐 그룹 입사일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사람이 삼성 반도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삼성 반도체에서 10년을 보고 싶으면 입사일, 아니다, 그 전에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것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럼 그룹 입사일, 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밑에 내려올까요? 근태 기준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태 기준은요, 여기에 문제를 여기 보면 근태 기준 설정 시 실제 당월 일수를 기준으로 한 달 월일수를 산정한다라고 돼 있고요. 요걸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한 달 정상일, 여기 밑에 나오네요. 월일수 산정에 당월일을 더블 클릭해서 요 당월일 하면 11월 달은 30일까지 보고요. 12월은 31일, 2월은 28일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1번에 한 달 정상일이라고 하는 걸 눌러 놓으면 우리는 20일만 넘어가면 근속했다고 볼 거야. 근태가 다 채워졌다고 볼 거야.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당월일을 주로 하고요. 여기 문제에서도 당월 일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한 달 정상일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요. 요 날짜 30일이 한 달 정상일이 되는 겁니다. 요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당월일을 했기 때문에 위에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행 상황 신고서 집계 시 기속 연월일 및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모두 일치하는 데이터를 집계한다 되어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금 낼 때 하고 관계되는데요. 이행 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에 더블 클릭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귀속 연월이 있고요. 지급 연월이 있고요. 귀속 지급 연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귀속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확인 눌러야 되고요. 밑에 나오는 지방소득세 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속 연월일 및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걸 선택하고 확인 눌러야 됩니다. 자, 방금까지 한 건 누구 얘기냐면 사무직 얘기입니다. 생산직 가면요. 다시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해주는데 너무 다행인 건 사무직하고 똑같이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직은 바꿀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에 이제 요렇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당 회사는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여기 페이지에 관계되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보고 입력하라고는 잘 안 나옵니다. 입력이 아니라 봐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니네들 틀린 거 찾아봐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1번 모든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의 기속월은 당월이다. 요거죠. 모든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의 기속 연월일 구분은 당월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린 현장직을 전월로 해놨으니까 1번은 틀린 겁니다. 요걸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첫 상여세액은 당해연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첫 상여세액 여기 나오죠. 상여세액. 당해년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 맞습니다. 3번에 입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준일수 미만 근무 시 월급여를 1할 지급한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입사자는 요 지정한 기준일이 근무한 기준일보다 적으면 1할 계산하고 요 기준일을 채우면 월할 계산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요게 1이 아니라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월일이라고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1이라고 돼 있으니까 기준일수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겁니다. 그죠? 4번에 한 달의 일수는 기속월의 실제 일수를 적용한다. 한 달의 일수는 요겁니다. 여기 월일수 산정할 때 실제 일수를 적용한다. 여기 우리가 당월일을 하면 실제 일수를 적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한 달 정상일 이렇게 하면 요 날짜 선생님이 15일 하고 바꿔볼게요. 15일만 근무해도 이번 달은 다 근무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아까 전에처럼 당월일 되어 있으면 4번은 맞는 말이고요. 선생님은 요거를 한 달 정상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4번은 틀린 말입니다.
나중에 수행평가 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열어보고 하나씩 확인해야 되고요. 오늘 수업 시간은 선생님 방금 바꾼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답에 해당하는 것은 2번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요게 당해년 1일 요거밖에 맞는 말이었고 나머지는 요걸 선생님 방금 고쳐서 틀린 답이 돼버렸죠. 정답은 그렇죠. 이 정답을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고 출석 체크는 유튜브 동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